안녕하세요. 정프로 부동산 TV입니다. 자, 오늘은 내년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중에서 특별히 꼭 중요한 부분 핵심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올해도 역시 집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였는데요. 올해 6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렇게 매도를 했던 또 선량한 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는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정치가 이 부동산을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바뀌는 내용들은 바로바로 나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캐치를 하셔서 또 바뀌는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투자 자산들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추려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제가 영상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은 꼭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좋아요 구독은 무료라는 거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바뀌는 제도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이렇게 보시면은 세제나 대출이나 제도, 청약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세제 혜택 부분에서 고가 상가 겸용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의 부수 토지 범위가 축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출에서는 지금 여기 대출 분할 상환 확대,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할 상환에 대한 비율을 내년에는 80%까지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되는 비율이 훨씬 더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많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리금을 같이 갚는 형태로 간다면은 오히려 일반인들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월세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내년부터는 조금 이렇게 확대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제도 부분에서는 읽어보시면 다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요거 하나 정도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가 상가 겸용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지금 변경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투자 비율이 월등히 지금 높기 때문에 예전에 지금 최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상가 겸용 주택에 대한 수요와 투자가 상당히 많았던 시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는 세대들이 아파트를 처분을 하시고 상가주택을 구입을 해서 주인세대 거주를 하시고 그다음 나머지는 월세를 받아서 이렇게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서 상당히 상가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구매도 많이 하셨고 현재 보유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상가 겸용 주택을 이렇게 또 투자하게 된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부분인데요. 원래 상가 겸용 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투자 형태였고 다가구 주택은 우리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상가 겸용해서 상가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양도를 했을 때는 단독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이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자, 정부가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미리 몇 년 전에 이렇게 고지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상가 겸용 주택도 상가분은 상가분대로 별도로 양도세를 내고 주택은 주택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양도세를 내도록 이렇게 이제 입법을 했었는데요. 자, 드디어 시행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자, 현행은 1가구, 정확하게 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 원을 초과한 상가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층짜리 지금 상가주택이 있는데 1층, 2층은 상가고 그 다음 3층, 4층은 주택인데 주택의 건축 면적이 상가보다 단 1%라도 많다면, 그러니까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51%만 된다면은 그 전체를 양도를 할 때는 주택으로 보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행 9억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을 해왔습니다. 자, 이 9억 원이라는 기준이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인데요. 자, 이 기준도 2021년 12월 8일, 그러니까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12억 원으로 지금 이제 상향이 되었습니다. 12억 원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규정이 그대로 해서 내년에 간다면은 상당히 상가주택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좋은 한 축이 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아쉽게도 이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 2022년도 양도분의 9억 초과 상가금융주택 지금 12억 원입니다. 자, 주택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적용이 되고, 상가는 뭐 면적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일단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비과세 혜택이 지금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비과세 혜택이. 자, 그렇다면 전혀 뭐 이런 혜택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상가주택을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양도를 하시기 전에 이제는 어떻게 양도를 할지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1층만 상가고 2, 3, 4층이 주택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법을 잘 보시고 상가 임차인이 나가고 난 이후에 아니면 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서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상가를 이렇게 없애시고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방법,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자, 예를 들어 1, 2층이 상가다 했을 때는 뭐 2층 같은 경우에는 또 용도 변경을 통해서 주택으로 이렇게 또 그 용도를 바꾸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12억 원까지로 이렇게 그 주택에 대한 그 비과세 한도가 늘었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상가를 두더라도 별도로 양도세를 내시더라도 용도 변경을 통해서 최대한 12억 원까지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십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측면도 고려를 해보시고 양도소득세도 고려를 해보시고 어떤 게 더 나을 건지를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부수 토지 범위가 지금 이제 축소가 됩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인데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뭐 다 없애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에서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던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은 이런 혜택들은 점점 다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의 부수 토지 범위가 축소된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아파트를 이렇게 뭐 보유하시거나 아파트에만 사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에 거주하시거나 단독주택을 앞으로 뭐 매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시거나 그리고 도시 외 지역에 전원주택을 이렇게 사시거나 짓거나 이런 그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인데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 토지 범위가 축소된다. 어떤 내용이냐면 올해까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 범위가 이 용도 지역하고 상관이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대지 200평에 현재 건축 면적이 약 30평 정도인 이런 주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행 지금 법규상으로 봤을 때는 30평에 5배인 3, 5, 15, 150평까지는
주택의 부수 토지로 인정을 받고, 자 50평 초과되는 50평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부수 토지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 건축법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대지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대지 면적의 10% 이상의 건축을 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도시 외 지역에 내가 1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50평만 이렇게 주택을 짓겠다. 그렇게 하면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분할을 해서 그 규정에 맞춰서 10% 규정은 꼭 지켜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요. 자 나중에 이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그때 비과세가 되는 주택의 토지 부수 토지의 범위가 이제 앞으로는 자 2022년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그리고 녹지지역은 5배까지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행 도시지역은 5배에서 3배로 지금 축소가 되는 거고 비도시지역 수도권 녹지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행 7배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또한 5배까지 이렇게 이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녹지지역은 도시 외 지역은 10배까지의 규정이었는데 7배로 줄어들었다가 내년부터는 5배까지 이렇게 비과세 혜택이 축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전원주택을 보유하거나 그리고 앞으로 뭐 보유를 해서 이렇게 양도를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되냐면요. 자 이제는 이 주택의 부수 토지까지 비과세를 보기 위해서 분할이라는 우리 지적상 분할이라는 이 행위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0평짜리 땅에 내가 지금 주택 면적이 30평이다. 그러면은 비도시 지역, 녹지 지역의 5배까지니까 150평까지는 주택의 부수 토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0평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할을 해서 보유를 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매도를 하셨다가는 나머지 50평에 대해서는 나대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까지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양도를 하셨다가 세금 폭탄을 또 맞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이렇게 앞으로 매매나 그리고 현재 보유하시거나 그다음 건축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꼭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은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 지금 뭐 재건축 아파트들 많이 짓죠.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물론이고 분양권까지 이제 없어야만 양도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분양권 말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 입주권도 1세대 2주택 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년 4월 달부터는 이제 농지원부도 필지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농지에 대한 규정이 계속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입니다. 직접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농지를 구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죠. LH 사태 이후로 지금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는 요건도 강화되었고, 그리고 지금 농지 역시 지금 외지인들이나 뭐 직선결의 경작결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을 할 때 이런 부분들 어떤 작물을 재배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이렇게 지금 이제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농지를 구입하실 분들은 우선은 직접 경작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게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자, 농지원부도 이제는 1000제곱미터 이상 면적 제한이 폐지가 되고 필지별로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농지에 지금 그 양도세 혜택을 줬던 1000제곱미터 이하의 주말 체험 농장 목적으로 해서 농지 구입도 지금은 이제는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직접 경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이런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경작을 하실 목적으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점점 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쭉 보시면은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하지만 전혀 이렇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잘 나하고 상관이 있는 내용들은 잘 파악을 하셔서 향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프로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